오늘 중국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오늘 시장은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뚜렷한 방향성 없이 특징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있다면 외국인이 그래도 거래소에서 매수 전환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감독은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어제 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수상에 있어서의 좀 부담감이 슬슬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보여져서 오늘은 대응 영역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대응을 해보자 이런 네.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고, 간밤에 유럽 증시만 보고 있으면은 야, 이렇게 좋다가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구나. 물론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의한 어떤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면은 다소 시장이 조금 멈칫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응의 영역이라는 작전명으로 오늘 살펴볼 체크 포인트 함께 보시죠. 오늘 살펴볼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실적, 그리고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부담, 국내 증시 PER 11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오늘도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어떤 상승의 부분이 물론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연말이라든가 올해 연초에 주가 하락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유가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동반해서 하락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회복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단 최근 한 2, 3년간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 상의 고점, 즉 이제 한 PER 11배 수준 정도에 근접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옅은 색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그림이 PER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거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차트 그림의 움직임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PER 11배 수준 자체에 근접하면서 최근 2, 3년간에는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전기전자 같은 주력 수출 업종군들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가 되었던 수출입 지표, 월간 단위로 한 10%, 20%씩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 우리나라도 수출 동향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력으로 일단 올라설 수 있는 부분보다는 과도한 하락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의 약간 안도성 상승이 현재 장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2,000선 내외권역에 근접하는 가격대가 지금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쯤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25.7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25조 7천억입니다. 이제 지난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3월 1분기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좌측 오른쪽에 있는 22조 8천억 수준, 즉 전년 동기 대비 11.3%의 감소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1분기가 지난 4분기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수치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도 대부분 4분기에 좀 그 다른 분기에는 쓰이지 않는 특별 비용도 좀 들어가고 소위 해서 상여금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지다가 1분기에 대폭 호전세를 보여주는데, 그마저도 이번에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수치를 기록한다라면은 결국에 현재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추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국면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경계심을 높여야 되는 그런 지수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건가요?
일주일 상간의 이번 주에 나온 자료입니다. 네. 원래 이 실적 발표 시즌 근처에 되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추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근래에는 좀 어떤가요?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두 번째 시장에서 두 번째 제가 주제를 드릴 거는 상대적인 이제 실적 호조 업종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군을 보시면 뭐 철강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이런데 뭐 이 세네 가지 업종이 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거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세 내지는 뭐 지수의 상승은 뭐 에너지 섹터에 있는 유틸리티 업종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가 상승률이 한데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좌측에 빨간색 네모 네 가지를 제가 동그라미에 쳐놨는데 에너지하고 화학하고 철강하고 건설이죠.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그 약간 옅은 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나무 막대기는 3개월 이전에 기록이 되었던 EPS 수준이고 네. 조금 이제 진하게 색깔이 쳐져 있는 것이 최근 1개월의 EPS 추이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철강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6.5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3개월 전에 EPS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됐던 부분인데 1개월 수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2까지 굉장히 크게 좁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화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0.6으로 건설은 마이너스 2.2에서 1.8%로 좋아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네, 네. 뭐 사실 건설은 뭐 개인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이 대부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회복도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저도 관심이 많고 뭐 여러 대중들이 관심이 많은 제약 업종을 보시면은 3개월 전에는 무려 7.3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0.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민감성을 띌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 수치만으로서 뭐 주가가 이제 잘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를 100%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실적 자체의 어떤 가이던스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림에서는 조금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뭐 실적이 물론 좋으면은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수치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3개월간에 있어서의 수치가 조금 좋아지는 업종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하고 유틸리티는 3개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졌네요. 이것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을 뭐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통신주라든가 이런 쪽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3개월 전 수치에서의 움직임보다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책회의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밤에 22 정례회의가 끝났는데 뭐 사실 이 시장이 움직이면은 도대체 그러면 금리를 어디까지 내려야 환호성을 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무제한적인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부분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내주에 있을 FOMC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 국제 유가 어느 정도 저점 타지는 확실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이나 아니면은 다음번 FOMC 회의 때에 다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경 발언 내지는 조만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이 부분을 오히려 경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확인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세 가지 종합해 보면은 업사이드 상단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뭐
오늘도 외국인이 아마 크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살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어제 상으로 보면은 와 이렇게 많이 사나 싶을 정도이긴 했습니다만 뭐 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수가 좀 예를 들어서 좀 뭐 많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뭐 흥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오버슈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따라붙는 부분은 뭐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군을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는 이제 한두 달간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률이 뭐 한 30%씩 나왔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40%씩 나왔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군들의 가격 부담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뭐 조정시에 매수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실 땐 추격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의 어떤 차익 실현과 그리고 약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서 시장을 조금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라도 이 네. 시장을 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경기 민감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물론 뭐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이 좀 안정화되는 것도 좋고 중요하긴 한데 개별적인 업종보다는 해당 종목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조금 오르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최근 한 5, 6개월간에 있어서의 계속적으로 저점을 타진하고 있는 업종 종목이라든가 약간 좀 뭐 시장이 조금 하락해도 특별하게 깨질 만한 요인이 없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업종보다는 개별 모멘텀 공략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뭐 보시는 종목이나 좀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좀 예, 살짝 뭐 얘기해 특별하게 주실까요?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고 최근에 제가 뭐 게임주 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게임주 NC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민감성 업종군들이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부담은 아마 오늘 하루에 그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또한 만약에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달러화가 좀 강세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구도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도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전명 대응 영역인데요. 이제 이벤트 어느 정도 좀 확인할 부분을 했으니까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방은 좀 막혀있는 장세를 예상했고 오버슈팅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경기 민감주도 이 가격 부담 영역에 진입했다. 이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 혹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는 전략 권했습니다.